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와 군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군견을 주제로 정한 이유는 제주도에 계신 병 452기 예비역께서 저한테 군견의 계급이 진짜로 상병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82년 해안방어 중인 3.1대대에 배치됐는데 선임들이 군견은 계급이 상병이니까 신고해라, 그리고 경례 안 하면 죽는다, 아니 경례 안 하면 물린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군견한테 신고를 하고, 또 군견 앞을 지나갈 때는 항시 기압든 자세로 경례를 했다는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해병대 군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과 또 제가 익히 알고 있던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더해서 그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해병대 군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해병대 군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해병대 군견은 없습니다. 내가 근무할 때는 우리 소초에 군견이 있었는데 그럼 그건 군견이 아니었어? 식용견?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참 답답하시네. 그건 세파트 같은 군견이 아니잖아요. 그냥 똥개. 제가 몇몇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개를 키웠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그 60, 70년대 육군에서 고문관들이나 아니면 병역 기피하다가 잡혀온 나이 지긋하신 분들한테 부대 골짜기에서 돼지나 개를 키우게 했다는 얘기, 해병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74년, 75년 백령도 특공중대에서 근무하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사격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부상으로 받은 송아지를 신화동 골짜기 동굴에서 키웠던 적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누가 잡아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해병대에서 고문관들을 따로 모아서 개나 돼지를 키우게 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역 시절에 봤던 멍멍이는 군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걔가 해병대는 아니라는 말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해병대에서 장교, 부사관, 병들은 전부가 해병대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래야 해병이죠. 따라서 방위병 역시나 해병대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해병방위라고 부릅니다. 80년대 경기도 송추에서 M60 기관총에 박격포를 메고 맨발로 수십 킬로를 행군했던 특공방위, 제 아무리 강한 훈련을 받았어도 그들은 육군방위, 줄여서 육방, 해병방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육군 교육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해병대에서 비록 빨간 명찰을 달고 팔각모를 썼지만 의무병, 즉 위생병들은 해병이 아니라 해군, 다시 말해서 해병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해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됐죠? 아직도 이해 못하셨어요? 참나, 어떻게 해병대를 들어오셨대? 그때 지원자가 미달이었나? 아니면 누구처럼 돈 쓰고 들어오셨어요? 그 63년도에 모병관한테 돈 3,000원 쓰고 입대했다는 그분처럼? 방금 제 말뜻은 해병대에 있는 군견은 해병대식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다, 즉 해군이나 육군 군견훈련소 출신이다. 따라서 그 군견은 해병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가 타군 출신인 이 군견들을 해병대는 무척 차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괴롭혔다는 뜻이죠. 그 정도가 좀 심해서 이 군견들은 해병들이 다가오기만 하면 벌러덩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대장이 순찰을 나와도 그냥 벌러덩 들어 누웠다는 거죠. 단 이렇게 벌러덩 들어 눕는 군견들은 전부가 순놈, 군견병이 아닌 다른 군인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지나가는 해병들마다 그걸 해주었으니까. 그거 아시죠? 해병대 곤조가에 있는 가사 내용, 당신만이 그리워서 날다리를 칩니다, 아시겠죠? 그거
오는 놈마다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 혼자 해야지 누가 대신하면 그건 그게 아니죠. 이건 성희롱, 아니 성폭력이에요. 본인이 원할 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는 놈마다 그렇게 하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간첩 잡을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누가 와서 그거 안 해주나? 정신이 온통 거기에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무장공비가 나타나도 그 앞에 가서 벌러덩 다리 쫙 벌리고 북개군 아저씨 나 그거 해주면 안 될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 지금 같으면 그거 해준 해병들은 죄다 영창가요. 군용물품 손괴죄. 맨날 그걸 하니까 군견의 전투력은 차치하고 걔가 뭐가 되겠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동공은 풀리고 이러면 보신탕집에서도 안 가져가죠. 그 군견 한 마리가요 제 기억에 9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돈 주고 사고 파는 건 아니지만 그걸 돈으로 따지면 900만 원 뭐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역하기 전에 대위 때 인천 월미도에 있는 이함대 사령부 해병 참모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업무 중에 하나가 군견 업무였어요. 군설 이 자식, 응? 드디어 뽀록났네. 너 뭐 맨날 고무보트 타고 해병대 훈련이라는 훈련은 지가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떠들더니만 그래 해병대에서 했다는 업무가 고작 개 키우는 일이었어? 하여튼 해병대 이놈들은 병장이나 하사나 대위나 다 똑같아. 입만 열면 구라에 뻥. 그렇게 생각하세요? 참나 이게 김 빠지네. 그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 육해공군 해병대 어느 부대나 다 공통적으로 있는 인사정보 작전 군수 이렇게 4개의 일반 참모 부서 말고 해병 참모라는 조직을 둔 거는 서해 5도에 있는 유교단 그리고 연평부대를 작전 통제하는 이함대 사령관. 이분이 해군 투스타. 지상전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이함대 그 작전 참모 해군 대령이 그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병대 대령을 참모로 두고 유교단이나 연평부대의 작전을 통제한다 이 뜻입니다. 그 김포 해병대 2사단을 작전 통제하는 육군 수도군단에 해병 참모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락장교 한두 명이면 되는 거지. 어차피 육군도 지상군. 지상전에 있어서는 나도 한가닥 하는데 못하라고 그 해병 참모를 두겠어요. 아무튼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는 해병 참모실이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해군 애들은요 배 타는 거 빼고는 전부 해병대한테 넘겨요. 땅에서 하는 건 죄다 해병 참모실로 넘긴다 이 뜻입니다. 말은 제법 그럴싸해요. 해군들은 땅에서 하는 건 육전, 육전대 할 때 육전 그 뜻이겠죠. 아니면 뭐 특전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아무튼 이 육전은 전부 해병대한테 넘기고 지들은 육전에 반대. 그러니까 수전만 하겠다는 겁니다. 산전수전 그 수전이에요. 어쨌든 군견이 배 타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럼 해군의 기준으로 보면 군견은 육전용. 그래서 해병 참모실 업무 중에 군견 업무가 있었다는 뜻이지. 어떻게 해병대위한테 개를 키우라고 하겠어요. 설령 그걸 시켜도 해병대 가오가 있지 내가 그걸 했겠어요? 월미산 정상에 있는 군견 교육대 그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쓱 올라가서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왜 이렇게 여기 개똥 냄새가 많이 나냐? 이렇게 한두 마디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게 말이 안 돼요. 그 사단본부에 있는 대위가 유격장 가가지고 그 벼감지 로프를 맬 때는 말이야 이렇게 낭심을 기준으로 해서 가랭이 사이로 넣어주고 또 매듭은 이렇게 팔자로 해서 두 줄이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팔자 매기 알지? 스냅링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런 소리를 해요. 쪽팔리게. 할 소리가 따르는 게 그 군대 계급도 중요하지만 그 보직도 중요해요. 아무튼 저 개 안 키웠어요. 저한테 개병대라고 하는 건 넘어갈 수 있지만 너 개 키웠지? 그럼 저 못 참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군견 한 마리가 900만 원. 이거는 군대에서 군견은 일종의 장비로 취급을 했다
이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견 계급이 상병이다, 또 누구는 하사다,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만약 900만원짜리 군견 계급이 하사였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원들이 군견을 그렇게 성적으로 농락 학대한 죄는 군용물품 손괴죄가 아니라 상관모독죄, 뭐 이런 게 성립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군견병은 자기보다 높은 군견에게 지시를 하는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또 군견이 계급이 있다면 군견보다 100배 이상 비쌌을 전차 같은 거는 계급이 아마도 한 중령, 뭐 대령, 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탱크 때가 따라서 군견이 계급이 있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저는 아마도 군견 한 마리한테 들어가는 돈이 현역 군인 하사 한 명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비용과 비슷해서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 개 한 마리가 30여 년 전에 900만원, 이 얘기하다가 일로 샜죠. 그럼 군견 훈련소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많이 아는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놈 얘기는 좀 들어줘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군견 교육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병대가 언제부터 군견을 보유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월남전 그리고 70년대 중반까지도 군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해병대 예벽이 없는 걸로 봐서 해병대 군견은 빨라야 70년대 뭐 중반 뭐 그쯤 들어온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병대 자체적인 군견 교육대는 그 이후로도 없었던 게 확실합니다. 대신 서해 5도라든가 김포 2사단의 군견은 인천 월미도에 있는 해군 2함대 군견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고, 포항 1사단은 어디서 교육을 했는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인천으로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육군 강원도 쪽의 1군 지역에서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육군은 당시 경기도 3군 지역, 양주군 쪽에도 군견 훈련소가 있었고, 또 공군은 경남 사천에 군견 훈련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군 군견 훈련소는 인천 월미도 정상에 있었는데 그걸 월미산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제가 근무할 당시 군견 교육대장은 서울대 수의학과를 나온 해군 단기장교 중위가, 그리고 육군에서 필요한 모든 교관 과정을 이수한 갑판병과 해군 중사가 여러 명의 조교를 두고 군견 및 군견병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군견 교육대장 해군 중위는 교육대장이라기보다는 말은 일단 교육대장이에요. 하지만 그냥 수의사, 아무튼 둘이서 사이가 엄청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수시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둘이 그 하소연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또 제 기억에 이 월미산 정상에는 군견 묘지도 있었습니다. 군견은 통상 현역으로 있다가 8년 정도가 되면 퇴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그쯤 되면 연로하셔서 현역으로 뛸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군견 역시나 나이가 들면 그동안의 훈련으로 특히나 고관절 탈구,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러면 장애물 건너뛰기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 즉 그때가 되면 이제 군견으로서의 용도는 끝났다. 결국 안락사를 시켰고 사체는 군견 교육대 바로 옆에 있는 군견 묘지에 묻어 주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정년이 다 되신 그 나이 드신 군견들은 민간에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견에도 병과가 있었습니다. 경계견, 수색견, 탐지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거는 육군처럼 규모가 큰 군견 훈련소에서 그렇게 했고, 해군이나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군견은 전부가 경계견이었습니다. 그냥 잘 듣고 냄새 잘 맡아서 잘 짖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병과보다 훨씬 중요한 신분의 구분이 있었으니 어쩌면 홍길동이 아비를 아비라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신분, 병과보다 우선하는 거죠. 아무튼 군견한테도 그런 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평생 새끼만 낳는 모견, 쉬운 말로 하면 시바지가 되겠죠. 그 강수연이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영화. 어쨌든 이 모견은 새끼만 낳습니다.
그럼 순놈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걸 종견. 얘는 평생 그것만 하면 됩니다. 부러우세요? 그나저나 걔들은 무척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조루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려서 걔들이 이렇게 둘이 붙어 있으면 그걸 이제 우리는 거기서는 싹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종철이네 검둥이랑 숙자네 흰둥이가 싹 붙었다 막 이러면 동네 난리 나죠. 애들 다 나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가도 지들끼리는 이렇게 엉덩이만 대고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낑낑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수대에다가 물 받아와가지고 그냥 가운데다 확 뿌려버리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에? 못된 짓 많이 했다고요? 왜 이러세요? 제 동창 중에 목사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걔는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들이부었어요. 저는 심성이고 와서 그런가 그런 몹쓸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 더군다나 그때 걔 모텔이 있어? 아니면 걔 무인텔이 있어?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땐 사람들도 보리밭에서 막 하고 산속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걔들이 인간의 윤리, 도덕, 미풍, 양속을 해쳤어? 사람처럼 삼강오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주제하고 상관이 없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것만 하는 순놈은 종견. 그럼 종견과 모견이 만들어낸 강아지, 이건 자견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견 중에서 군견으로 쓸만한 애들이 발탁이 되는 거죠. 물론 종견이나 모견 역시나 이 강아지들 중에서 선발을 했고, 특별히 매년 예산이 있어서 모견 구입비 해서 외부에서 이제 그 좋은 암캐를 그렇게 사오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모견이 임신을 하고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헌병대나 보안대 수사관들이 부쩍 군견 교육대를 자주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건 상급부대 담당자인 나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그런 상황인데, 그 중요한 일을 한다는 이 양반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당연히 궁금하죠. 알아봤더니만 과거 퇴역한 군견을 안락사시킨 다음 땅에 묻었던 군견의 사체를 군인들이 다시 파내서 된장을 발랐던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건 아마도 군견의 관리 및 사후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은 해군보다도 훨씬 일찍 군견을 운영하면서 이미 여러 이상한 경험을 했던 육군 군견 훈련소에서의 관리 방법을 배워온 걸로 보이는데, 60년대 이전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군견이 죽으면 사진도 여러 장 찍고 수의사, 그러니까 군에서는 수의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의 검시 기록, 또 필요할 때는 부검, 게다가 땅속에 넣고 흙을 덮기 전에 또 사진을 찍고 아주 복잡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사체 위에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화장하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사람 높은 분이 제가 그런 것까지 확인 안 합니다. 나중에 결제 서류 올라오면 그 첨부된 사진 확인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디젤 5가른통 반을 부었는데 나중에 그걸 캐다가 기름 빼고 된장 바를 놈이 어딨어요?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처리한 거지. 게다가 안락사는 독극물이잖아요. 쥐약 먹은 쥐 잡아먹고 죽은 개 못 보셨어요? 이런 거는 교미하고 있는 개, 또 보리밭에서 뭐하고 있던 동네 삼촌뻘 형님 누나들, 이런 걸 본 촌놈들이나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방금 이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려니 답답했어. 참나. 어쨌든 땅에 묻어놓은 그걸 캐면 안 된다. 이건 아시겠죠? 된장 발라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오직 그것 때문에 헌병이나 보안대 요원들이 올라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령도에서 군견이 죽어서 그게 지금 월미도에 도착했다, 그런 얘기도 없고, 또 지난달에 군견 교육이 끝난 지금은 출산일이 임박한 모견 2마리 때문에 그냥 조용히
부대 정비만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왜 그렇게 뻔질나게 거기를 올라다닐까? 이때 첩보사항 하나가 저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과거에 군견이 새끼를 5마리 낳았는데 그 중에서 강아지 1마리가 부대 밖으로 빼돌려진 사실이 나중에 발각돼서 아주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세파트, 혈통 좋잖아요. 그걸 뭐 잡아먹으려고 그걸 김빠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해군도 김빠에 해요. 육군도 하고. 김빠이가 뭐 해병대만 그런지 아세요? 아무튼 좀 더 간이 큰 도둑은 아예 밖에서 발정난 암캐를 몰래 숨겨서 들여온 다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종견과 관계를 맺게 한 다음 관계? 이건 주로 사람한테 쓰는 말이니까 그냥 교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암캐를 들여와서 좋은 씨를 얻어갔던 그런 힘 좀 있는 부대의 간부들이 예전에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내가 내일 모레 제대야.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 즉시 저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을 도둑놈으로 보고 무슨 일로 이런 개똥 냄새 나는 데를 다 오셨습니까? 아주 이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들 대답. 그러는 과장님은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헌병대 보안대 중사 상사가 나를 군견 강아지 김빠에 하러 뭐 그런 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뜻? 아니 도둑 잡으러 간 놈이 도둑으로 몰린 꼴이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때 이어지는 수사관들의 대답. 개새끼가 나올 때가 되면 개새끼? 아니 씨발놈들이 여기가 해군 부대라고 해병대가 니들 조수로 보이냐? 그래 이제 딱 공중 역삼회전 뒤돌려 옆차고 회축 3단 찍어차기 준비하려는 찰나 다시 이어지는 그들의 대답. 개 한 박자 쉬고 새끼가 나올 때가 되면, 그러니까 개 새끼가 나올 때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저희들은 비상근무합니다. 아주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얘네들이 밤에 진통을 시작하면 저희는 그날 밤을 셉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위 3호봉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소위 중위 때 같았으면 이미 발차기 완료한 상태예요. 누워 있었겠죠. 그럼 퇴직금 받아봤자 합의금 주고 그러면 남는 것도 없지요. 맞아 이렇게 이제 강냉이 총병사 떠나 그러면 그게 깽값이 뭐 한두 푼 나와요. 아무튼 난 그분들이 그렇게 임무에 충실한 것도 모르고 그 양반들을 도둑놈 취급을 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하든지 나중에 이제 그 양반하고 친해져 가지고 그 수육 잘한다는 그 연수동 쪽에 가면 뭐 있어요, 탕집. 거기도 몇 번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개를 묻을 때 기름을 부어주고 새끼가 나올 무렵이 되면 양쪽 기관에서 나와서 같이 그걸 확인한다는 것을. 그러고 보면 옛날에 군대에 도둑놈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보해 주시는 분들 중에 자신이 근무할 때 보니까 지금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높은 양반들 뭐 해쳐 드셨다, 월남에서 얼마를 벌었다, 뭐 서울에다 봉천동에다 집을 몇 채를 샀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개새끼 한 마리 가져 나가고 자기가 키우는 암캐 데리고 들어와서 교미시켜 가지고 나간 건 명함도 못 내밀 얘기 같아요. 아무튼 군견하고 관련된 일하는 이 밖에도 많습니다. 선임이 라면을 끓여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게사료를 2주먹 넣어서 끓였더니만 맛이 좋다면서 그 선임이 제대하는 날까지 자신에게만 라면 심부름을 시켰다는 얘기. 또 군견이 암내를 풍기자 동네 숙회가 소초를 배회하는지라 잡아서 군용 된장을 발랐다는 얘기까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해병대 군견은 비록 해병대식 훈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해병들의 고문에 가까운 그걸 겪으면서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해병대 군견 역시나 해병들과 똑같이
바닷가에서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해병들과 같이 동고동락한 해병 가족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병대 군견이 해병들처럼 군번을 대신하는 견번이 있고 또 이름 즉 견명이 있는 건 분명히 기억하겠는데 이제는 오래돼서 그런가 걔들이 빨간 명찰을 달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군견병으로서 근무하신 분들의 추가적인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해군 훈련소를 나왔지만 해병대에서 근무한 해병대 군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